국내 최초 성적 정리에 바쁜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성적 정리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녹음하려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분주합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좋은 셈은 좋겠어요. 생활 기록부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성적 정리도 안 해도 되고. 개꿀이죠, 그렇죠. 개꿀. 네. 기억납니까? 뭐 나이스 이런 거 기억납니까? 휴직의 좋은 점 두 가지. 학생이 없다. 네. 또 성적 처리를 안 해야 된다. 요 두 가지. 너무 좋습니다. 부럽다, 너무 부럽다. 야, 나이스 정말... 어떻게 들어가는지 까먹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고, 참. 너무 어떻게 바빠요. 이상한 쌤 왜 바쁩니까, 왜? 왜냐면 저희가 학교 성면공사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성면공사 얘기하시면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선생님들 전국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면공사 때문에 졸업식이 앞당겨져가지고요. 저희가 개교 이래 최초로 1월 초에 졸업식을 합니다. 1월 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6부장이거든요. 6부장.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식 준비와 그 다음에 성적 정리, 뭐 생기부 마감, 각종 그렇죠. 마무리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려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중학교 배정원서도 썼을 것 같고. 중학교 배정원서는 일찌감치 썼고요. 지금 요즘 저는요, 뭐 32회 총동창회장, 23회 총동창회장 전화하면서 뭐 장학금 기탁하실 건가요? 이거 다 물어보고 말이죠. 계속 전화 돌리고 전화 안 받고. 그다음에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분들도 사실은 연말이 지나야 새로운 회장 총무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저는 지금 전화해가지고 장학금 장학금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거 묻고 있으니 환장을 오르십니다. 저도 지금. 중동도 글짓기 합니까 그거? 네? 우리 글짓기 엄청 하지. 행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머리도 굵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발 그쵸. 어떤 내용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숨어서 쓰는 거야. 숨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몰래 갖고 그냥 네이트에 그냥 올려버리려고. 바로 올리려고. 그래 근데 또 얄미운 애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애들한테까지도 내가 이제 좋은 말 써주려고 하니까 내가 이걸 써줘야 되나. 근데 요즘에는 또 좋은 말 안 써주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 애가 그렇게 나쁜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돼. 그냥 좋은 말 써주세요, 그냥. 좋은 말 써주세요. 긍정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다 좋은 말 써주려고. 그럼요. 자기 성격이 안 맞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얼마나 좋은 셈인데. 혹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거 하던데요? 왜 애들한테 써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같이 써주거나 이런 선생님도 계신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돼. 큰일 난다 그러면. 그러면 큰일 난다.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 요즘 그런 사람 대신에 그런 거는 있지. 애들이 진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뭐가 되고 싶으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상담을 했지만 다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애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얘가 이런 게 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담하면서 또 진로 사항 같은 거는 기록을 하지. 진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도 이제 6학년 애들은 꼭 진로 희망 사항을 꼭 써서 이제 올려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은 솔직히 이렇게 내가 의사 돼야지 하다가도 영화 한 편 보고 오면 나 검사 돼야지 바뀌거든. 그래서 이게 뭐 학기 초에 조사한 거 다르고 학기 말에 조사한 거 다르고 또 2학기 때 다르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주긴 하는데 참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진행하면서 또 지금 또 정산의 계절 아닙니까? 정산의 계절. 그렇죠. 그렇지. 각종 예산 쓴 거 다 정산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뒷전이야. 그렇지. 제가 작년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2개를 했는데 그거를 정산하느라 학기 말에 수업에 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방송도 오늘 정산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중에 할 거잖아. 맞아요. 정산해야죠. 정산해야지.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국에서
성적 정리하시느라고, 정산하시느라고, 졸업이 빨라서 졸업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전국의 좋은 쌤, 나쁜 쌤, 이상한 쌤 모두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파이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방학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야, 이거 갑자기 그거 뭐 방송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학은 쉽게 오지 않아요. 방학은 쉽게 오지 않아요. 자. 예. 시간 많이 갔습니다, 이제.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짤 누구시죠? 네, 저의 차례입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영화짤. 영화짤입니다. 영화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작년 201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작년에 이게 스크린에 오랫동안 걸렸던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그럼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네. 예. 재미가 근데 없진 않아요. 재미가 없는데. 자기가 재미없다 그래. 그러니까. 재미없다. 영화 초반 한 50분 동안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뒤에 60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50분 동안 참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 50분 동안 있잖아요. 노트북 던져버릴 뻔했어요. 근데 네, 영화 제목은요, 더 포스트입니다. 안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을 포스트? 거예요. 근데 안 들어보셨지만 아마 감독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주연 배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연 배우가 바로 톰 행크스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네, 주연 배우가 톰 행크스와 근데 재미가 없어? 메릴 스트립 이 두 분이 주연 배우시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한 영화인데요. 포스트, 이게 뭐냐면 포스트잇이 아니고요. 바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이런 그 얘기 나오죠. 네. 바로 미국의 뉴욕 타임즈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뉴욕 타임즈로 얘기하지 않아요. 타임즈를 하겠다. 타임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포스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1970년대에 이 포스트라는 이 신문사가 작은 지역 신문사가 어떻게 해서 전국 규모의 이렇게 엄청난 이 세계적인 그 신문사가 되는지, 언론사가 되는지의 과정을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별히 이 1971년에 그 펜타곤 페이퍼라는 특종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베트남 전쟁의 비밀.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이제 졌잖아요, 사실 미국이. 그렇지. 네. 근데 질 줄 알면서 계속 파병을 했거든요, 실은.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그 문서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이제 이 포스트지가 비밀 문서를 이제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다가 그 비밀 문서를 공개를 하게 되고 그게 엄청난 지지를 얻어요. 엄청난 지지를 얻으면서 전국적인 그런 신문사가 되고 그 전국적인 신문사가 된 시점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워터게이트 사건.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 포스트지 기자가 하면서 이 완전히 이제 뉴욕 타임즈를 견줄 만한 능가하는 그런 신문사가 되는 그 과정을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은 50분 지난 시점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이 여자 사장, 이 여자 사장이 자기 남편을 잃고 그다음에 시아버지를 잃고 이 신문사 사장이 돼요. 근데 그 당시 1970년대 여자가 일간지의 사장이 돼가지고 어떤 걸 결정하고 밀어붙인다는 거는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 문서 공개하는 거를 이 여자 사장이 하겠다고 하고 신문에 실으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데 그걸 뚫고 나가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쩔에서 정말 세계적인 언론사가 되는구나. 쩔에서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구나. 깨끗한 사회가 되는구나. 투명한 사회가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 뭐 미국 찬양하려고 그런 그러니까. 영화를 소개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고 저는 보면서 작년 촛불이 생각났어요. 촛불이. 예. 그 한 방송사의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그걸 다루면서 이제 정말
이 촛불 전국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실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막 MBC라든가 그 다른 신문사들에서 안 싫었거든요. 한겨레가 막 때릴 때 잠잠했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JTBC가 터트리면서 이제 완전히 촛불 전국이 됐는데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하고 비밀을 까발리는 그런 언론사가 없으면은 이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건강한 언론사가 아닌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저는 우리 쌤이 교육계에 큰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지역신문과 같았던 포스트가 지금의 워싱턴 포스트가 됐듯이 저희가 매번 이 정책방송이라든지 또 배움 토크 또 성찰일기 잡수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실은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주류 언론은 교사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실. 교사들 뭐 비리 뭐 이런 것만 관심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역할을 교육의 언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내년에도 저희 쌤 청취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유, 그 마무리가 훈훈하네, 막. 그러니까. 이거 뭐, 애들하고 같이 볼만한 영화는, 아마 애들이 앞에 30분 보다가, 좀 너무 지루해서 화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보실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번에 겨울방학에 또 연말에 한번 앉아서 쭉 보시면, 정말, 마지막에 정말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 우리 언론이 어때야 되는지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사실 저는 아까 전에 최순실 얘기하고 포스트지 네. 그 얘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연결점이 좀 크네요. 네. 저한테 우리도 이제 언론들이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 아니었던가 네. 그 사건들이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마 보시면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닉슨이 되게 언론 통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뚫고 폭로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꼭 한번 이번 방학에 더 포스트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앞에 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언론인의 마음으로 정책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저희가 지난 100회 특집 방송이 굉장히 청취율이 낮았습니다. 아니 100회면 저 축하글도 올라올 줄 알았더니 축하 글도 없고요. 청취율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100회에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유독 정책 방송은 청취율이 시간 막 3,000씩 4,000씩 찍히니까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예. 우리 김영식 선생님 들으려고 방송 들으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네. 의외예요. 자, 우리 쌤쌤쌤 방송의 제 4의 인물 영 식상하신 우리 김영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송 체제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방송 나가고 좀 제 닉네임 좀 추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나요? 아이고 참나 우리 정치자님들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지어드렸잖아요. 쉬운쌤. 쉬운쌤 좋잖아. 언제나 부르면 뛰어오고, 언제나 뭐, 시간 감사하죠. 많고. 예, 쉬운쌤, 어때요? 팩트긴 한데, 듣는 쉬운쌤 왠지 기분 나빠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이상한 쌤도 잠깐 얘기했는데, 직관적으로, 영식상한 쌤에서 영식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좋다. 영식상한 쌤, 영식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우리 김영식 선생님이 저희 청취율을 견인하고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네, 이거, 인정을, 내가 솔직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번 우리 100회 특집 우리 폭망하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정책방송이. 겸손해지셨네. 네, 청취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예. 벌써 다사다난했던 2018년 마지막 정책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굵직굵직한 우리 한 해의 교육계 이슈를 한번 교육계 10대 뉴스 총정리 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기대되는데요. 총정리 이렇게 하니까 왜 학교 다닐 때 학기 말 되면 이렇게 총정리 문제집 사서 그런 기분인데. 올해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우리가 어떤 방송을 했나 교육 정책. 네. 보니까 굵직굵직한 거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뭐 내부형 교장 공모제, 그리고 학폭법 문제, 교육감 성적표, 뭐 교육감 선거를 특집 방송을 무려 4번. 그리고 2022년 그렇죠. 대입제도 개편. 도 했습니다. 맞아요. 대통령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초등 돌봄 이런 굵직굵직한 거 많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다 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뿌듯하던데 저는. 야, 진짜 우리가 정책 방송을 진짜 많이 하긴 많이 했는데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들으셨을 때 조금 정책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정책 방송할 때마다 내가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편집하기가 진짜 지랄 맞더라고. 영식쌤 말이 왜 그리 많은지 그거 일일이 편집해가지고 어느 순화된 거 지금 내가 골라서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쌤들 또 정책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뭐 그리 많은지 하여튼 간에 진짜 편집한다고 날밤 샌 날이 하루 이틀이 맞습니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쁜 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직접 방송에서 늘 본인이 직접 이렇게 생색을 내주시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중간에 이제 긴급 편성은 계획도 없었는데 워낙 이 교육계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또 막 다루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연말 되면요, 뭐 2018년 뭐 10대 뉴스 이런 거 또 뭐 방송사마다 막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방송사에서도요, 2018년 교육계 10대 뉴스 따로 다루는 방송사 없습니다. 야, 쌤하고 방송사하고 비교하는 거야, 지금? 쌤. 당연하죠. 이것도 언론이죠. 언론이죠. 아까 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언론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나쁜 쌤 밤새면서 편집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것도 오늘 날새지 않겠습니까? 이거 편집하시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막 이것저것 다루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정책 방송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다 다루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우리도 한 언론 아닙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 기준대로 10대 뉴스, 교육계 10대 뉴스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것까지 딱 합쳐서 오늘 쫙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저희가 좋은 쌤, 나쁜 쌤, 이상한 쌤이 설문조사 1도 안 하고, 설문조사는 우리 잡수다가 하니까, 설문조사 1도 안 하고, 저희끼리 10대 뉴스를 꼽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뽑은 이 10대 뉴스가 우리 청취자님들께 얼만큼 공감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맞다. 이 정도는 10대 뉴스 들어갈만 하다. 이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러면 뜻만 들이지 말고, 첫 번째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첫 번째는요, 저희가 가장 많은 방송분을 할애하기도 했던 올해, 가장 중요한 교육계의 핫 이슈, 4년마다 한 번밖에 없는 행사, 바로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선거 힘들었죠. 우리가 일일이 지역별로 그럼요.
교육감들 다 분석하고 그렇죠. 그거 한다고 진짜 날밤새 했잖아. 그렇죠. 아, 진짜 기억납니다. 4편으로 나눠가지고. 네. 제가 언제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들을 저희가 다 훑겠습니까? 저희가 언제 그렇죠. 방송 아니면 할 일이 없었어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0대 교육과정 폐지로 정했습니다. 이 100대 교육과정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100대 교육과정 뭐 선정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무슨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막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폐지가 됐네요. 이것도 사실은 그 소위 이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고 이렇게 하면서 없어진 그런 어떤 성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사실 나는 100대 교육과정 이거는 크게 내 체감은 못하기도 했는데 교육감 선거하고 이 100대 교육과정 이건 진짜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영식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도 이제 올해 그 교육감 선거 준비하고 또 뭐 공약 평가하고 한다고 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네. 일단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결과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지역이 일종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이 됐단 말이죠.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한 이제 결과이고 어떻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지방선거 무렵만 하더라도 일단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일단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 개혁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전까지 이제 그 이전 교육감이 또 이제 13개 시도가 이제 진보 교육감이었는데 어쨌든 지난 임기 동안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라고 하는 교육 혁신이라고 하는 이제 붐이 굉장히 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소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 바깥에서 이제 시민들이나 부모들은 여전히 학교의 변화, 교육의 변화를 많이 원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교육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 14개의 어떤 진보 교육감 당선 결과가 보여주는 어떤 그 시민들의 그 요구, 목소리 이건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이제 교육 자치의 확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이제 교육 공약 중에 하나도 그 지방교육 교육 자치 확대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교육부에게 강력하게 교육 자치권을 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해왔던 여러 사업들을 없애고 그걸 다 이제 시도교육감에게 넘겨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나타난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100대 교육과정을 이제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제 올해 뭐 교육부가 헛발질하면서 교육부 많이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교육부가 뭘 잘했냐 이제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중앙에서 집행하던 그 사업을 없앴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과 함께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이제 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그렇죠. 국가가 이제 교육청에다 나눠준 예산인 거죠. 근데 그렇죠. 예산 중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교부금은 철저하게 교육부 장관이 그냥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해가지고 교육청에 내려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지 내려주죠. 그렇죠. 잘 보여줘야 내려줘요. 그래서 교육청 평가 결과를 가지고 돈을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했던 예산인데 그게 원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가 이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부터 이제 3%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가 줄었는데 이 돈이 얼마냐면 대략 한 4,6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줄였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교육부가 독자적인 사업들을 많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 통제 많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 교육청이 알아서 너네가 알아서 사업해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교육청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또 교육청이 또 사업 만들지 말고 학교에다 내려줘야죠. 그래서 올해 일부 이제 기본 학교 운영비가 좀 늘었고요. 내년에는 이게 올해보다 기본 학교 운영비가 한 10%에서 15% 정도가 더 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꼬리표 붙은 예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뭐 무슨 사업 해라 하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학교를 어렵게 하냐면
교육부가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을 한단 말이죠. 또 교육청이 공모 사업을 하고 그러면 네. 교육부 교육청이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행정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공문을 받아가지고 또 학교에서는 그거 가지고 계획서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또 공모를 또 했죠. 따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또 그걸 위해서 또 땄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일하느라고 또 힘들어요. 그것도 일 끝나고 또 보고서 써야 돼요. 그렇죠. 또 우수사례 내야 됩니다. 정산해야 돼, 정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행정 업무를 만들어냈던 건데, 예, 이걸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이제 변화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어쨌든 조금은 좀 확대가 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시도교육과 협의회에서 이제 토론회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 특별교부분 비율을 이제는 2%까지 낮춰라. 이제 그런 목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가 4,600억이었어요. 거의 9,000억이네요. 그렇죠. 네. 야, 대단하다. 야. 교육감 선거 한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많은 변화들이 있네요. 네. 다 저희 방송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해줘야 돼요. 네. 기승전 쌤 덕이다. 앞에 김영 선생님 얘기하신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쌤 덕이다. 그렇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100대 교육과정 2017년도에 이거 하느라 학교에서 굉장히 고생했었거든요. 요거 보고서 작성하고 있는 사진 없는 사진 찍고 그렇지, 뭐 만들어내고 하는데 되게 힘들었었고 학교는 맨날 그 100대가 들어갔다 그거. 그랬어요. 이거 하면 100대 맞는 거 아닙니까? 100대. 힘든 학교였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제 이거 부러워했거든요. 이게 묘하게 그래서 학교 간에 막 경쟁 막 유발하고. 그럼요. 이게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게 정말 큰 것 같은데. 대입 공론화 및 2022년 수능 개편안. 발표됐어요. 수정됐죠. 저희 긴급 편성까지 하면서 이거 깠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이거 참 이거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올해의 정말 큰 교육계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교육부의 어떤 헛발질이면서 또한 사람들을 그냥 진짜 혼란스럽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네 번째 뉴스로 이걸 꼽고 싶은데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이걸 아직 사진이 이게 결론이까지 나지는 않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교사의 신뢰도라든지, 그다음 학교의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침략타를 날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10대 뉴스에 들어갈 만한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뺐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부끄럽고 빼고 싶은데 너무 낯뜨겁고. 근데 이거 10대 뉴스에서 빼고 얘기할 수가 없네. 그렇죠. 정말 진짜. 그와 그러면 더불어서 제가 꼽은 5번째 저희 10대 뉴스는요. 해도 너무한 불수능. 해도 너무한 불수능.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거 좀 카테고리로 좀 묶어본 느낌을 아마 받으실 텐데. 대입 개편안. 그리고 그게 잠잠해질 쯤에 터져버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그게 또 잠잠해질 쯤에서 공개된 요번에 수능 성적표. 요 세 가지 빼고 이거 10대 뉴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식쌤? 아니, 내가 수능 감독을 했는데, 그러셨죠. 1교시 끝나고, 애들이, 장난이 아닌 거야. 국어 끝나고, 어느 날 끝나고. 국어 끝나고, 이번 수능 포기하겠다고 포기연 내는 애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국어가 좀 어렵겠구나 했는데, 마치고 뉴스를 봤는데 어려웠다더라고, 하더라고. 참, 이거. 영식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진짜 올해, 우리 사회로도 그렇고 또, 저의 개인적으로도 정책일 하면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바빴었던. 대입 공론화 때문에? 대입 공론화, 그 다음에 숙명여고, 이런 일들 때문에 좀 이렇게 고민도 많았고 또 바빴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대입 공론화는 이제 직접 이제 참여하면서. 그러셨죠. 많이 진짜 고민했었던 일이었고,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학교나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거였고요. 그래서 수신도 늘려야 돼, 정신 늘려야 되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확인했던 건 상당수 많은 시민들은 수능이 수시든 정시든 간에 일단 절대평가가 좀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계속 돼야 된다 이런 걸 좀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입시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삶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애들을 무조건 그냥 입시만을 위해서 공부하게 만드는 이건 아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건 꼭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약간 허탈한 결론이었죠. 그렇죠. 거기 공론화에 참여했던 여러 의제단들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고 또 거기 그 수기단에 참여했던 시민들도 2박 3일 동안 진짜 정성껏 거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온 결론은 좀 너무 좀 허탈해서 좀 약간 좀 교육부가 너무 좀 이렇게 무능해 보였고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공론화 정책 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선언까지 이어졌었던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일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정시 확대가 일단 30%로 일단은 이상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됐었던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막 역시 학교 시험 못 믿는다. 학종 그렇죠.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정시는 100% 해야 된다. 막 이런 목소리 너무 커져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즐겨 듣는 김현정의 뉴스쇼 그 CBS 라디오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한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수시 까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비리 아닙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범죄죠. 이건 그냥 범죄인데 사립학교 비리고 범죄인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아예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범죄를 엄벌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2012년인가 11년인가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전자기기 가지고 부정행위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감독이 굉장히 강화되고 막 휴대폰 반입 엄청 금지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랬다고 수능 없애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부정행위자들을 처벌했지. 사실은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아니 그 바람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다 그렇겠지만 성적 처리실에 철문 달리고 그 다음에 인쇄실에도 철문 달리고 거기다가 시험 과목마다 개별 봉투에 다 포장하고 대박. 봉투 그 산다고 예산 또 없던 거 또 만들어갖고 봉투 다 몇 천장 사고 대봉투. 그게 쌤들 다 기록하고 서류 만들고 대박. 야 이거 진짜 대단했어요 진짜. 그런데 뭐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막 생겨버리니까 찍소리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요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뭐 광주에서 이렇게 막 등사기 시험지만 이렇게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행정실 선생님이. 네네네.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여수에서도 한 건이 있었고요. 또 뭐 말하기 좀 그런데 교사가 여고생하고 사귀면서 이렇게 시험지 유출을 이런 사건 막 이렇게 막 연달아 막 터져버리니까 이거 정말 진짜 교사라고 말하기 되게 이제 막 부끄러워지는 이제 이런 아니 교사 관련된 이제 뉴스가 풍년이야 풍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교사들에 대한 신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교사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기도 했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학사비리 때문에 교육개혁을 못한다는 식으로 적폐로 찍었죠. 갑자기 말을 하는 바람에 또 이제 한번 또 교사들이 화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입공론화 이거 나올 때는 뭐 그런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정부가 그런 개혁을 막 주저하고 못했으면서 갑자기 이런 이제 막 학사비리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 이래버리니까 되게 좀 서운해했었죠. 그래서 뭐 그러던 와중에 수능이 불수능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수능이 진짜 공정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때 다르지. 그때 다르죠. 난이도에 따라서 정말 어려워지면 상위권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그렇죠. 쉬워지면 중위권 학생들 유리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에 따라 이게 유불리가 나눠지는데 이게 공정하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보면서 그냥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 EBS 잘 들으면 풀 수 있다며. 근데 이건 아니지.
뭐 하자는 건데, 지금 이거. 너무 이거는 이번 불수능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한 애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이제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변별력의 문제가 막 커지니까 이제 수능을 통해서 이제 변별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요런 이제 그런 강박이 좀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건 제 나름의 이제 해석인데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꼬고 막 그랬던 게 있었고. 아니, 고3을 몇 년씩 하신 그 국어 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를 애들이 어떻게 풉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사교육에서 과거에는 수학에 대한 사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어 사교육? 이거는 말도 안 꺼냈어. 근데 요즘에는 국어에 대한 사교육이 과거 어느 때보다 최고 1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뭐 수능 덕분이죠, 뭐. 또 특이했던 건 이제 영어 절대평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90점 이상 맞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 팽배했었다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이제 변별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번에는 영어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의 어떤 누구죠? 교수인가요? 교사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에서도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막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얘기. 이 시험은 동시 통역사 시험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 이 영어 시험은 그런 인터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튼 이번 이제 수능 자체도 그러니까 수능이 진짜 이거 공정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저희 밤샐 것 같습니다. 네네. 그 6번째 이슈로 한번 가보죠. 10대 뉴스 6번째. 저는 6번째, 이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얼마 전이죠. 지금 법이 지금 통과 안 된 것 같은데,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과 권력들이 맞부딪힌 그런 모습을 그렇죠. 조금 신랄하게 봤던 그런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치원 원장님들이 전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신 줄 처음 알았어요. 서로 협박해서갖고 정부하고 그냥 맞짱 뜨고. 저도 저희 아이들을 다 유치원 이제 졸업했는데 원장님들 다들 이제 상향하시게만 봤는데 뉴스에 나오시는 우리 원장님들 장난 아니었어요. 박용진 3법이 나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최단시간에 법안이 통과될 기록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긍정적으로 봤네. 아니 그냥 완전히 일사천리로 통과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 전폭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한당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자, 7번째 뉴스로 합계 출산율 1명 미만 시대. 이게 왜 교육계 뉴스입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 때 한번 다뤘었는데, 방과후 돌봄 확대, 세시 학교, 더너리 학교,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그것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저출산 시대다. 그렇죠. 때문에, 요런 정책들이 나온 거니까, 요걸 그렇죠. 꼽으셨군요. 네.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건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영식쌤,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일단 이제 사립 유치원 이제 회계 부정 사건 이제 요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몰랐어서 그렇지 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 문제 이런 것들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 교육부 관료들은 이미 다 문제라고 알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제 토론들이 몇 번 있었는데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이 한유총에서 몰려와가지고 깽판 놓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이 이제 토론회를 유치원 회계 부정 이제 일종의 조사 결과 발표하는 거예요. 감사 결과 발표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때도 이제 한유총에서 몰려와가지고 이제 그 사립 유치원장들을 비리범으로 몬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깽판 놓고 소리지르 난리가 났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던 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이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들이 난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막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냥 폐원해버리겠다고 하고 막 협박하고 애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 핵심은 이제 그거였죠.
지금 이게 누리과정 그 지원금이 이제 유치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지원금을 가지고 이 양반들이 해외여행 가고 막 명품백 사고 그렇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 막 살림 챙기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에듀파인 시스템. 네. 그래서 그 지원금들이 그게 관리되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랬다 해서 그 사립 유치원에다 이제 에듀파인 시스템을 집어넣도록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제 법을 만들었던 거고. 아니 이제, 컴퓨터 안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편한데 컴퓨터 알아서 계산도 다 해주고 그러는데 기록에 남잖아요. 기록에. 네. 아니 당연히 남아야지. 호주머니에 못 넣는 거지. 그럼 백을 네. 못 사, 형. 그럼 백을 못 사. 네.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을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성격을 바꾸겠다. 그래서 쓰임새를 갖다가 이제 지정해서 이제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리가 있을 때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을 이제 집어넣는 이제 그런 법들이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 자한당 쪽에서 이제 반대하고, 반대하는 핵심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요거 사유재산이다. 그렇지. 네. 사유재산이니까 시설 사용료를 받도록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금 사립학교들, 그 다음에 사립대학들 다 시설 사용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이게 있었고, 두 번째 핵심은 이거였죠. 그러니까는 그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그 원비, 요거랑 누리과정 요 지원금을 분리하겠다. 그래서 누리과정 지원금은 에듀파인 쓰겠다. 그러나 학부모 요 그 내는 원비는 따로 이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거 나누게 학교에게 다 넣어야지. 다 넣어야 된다는데 이제 그걸 나눠서 이제 하겠다. 이게 그게 사립학교를 존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한당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 된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학부모 원비 가지고 명품백 사는 건 팍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거는 감사 받을 수 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꾸 백 얘기해서 저희 방송을 또 누가 유치원 선생님이 들으시면은 또 뭐 침소봉대 한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백이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그렇죠. 비닐봉지라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우리 공립학교 회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립학교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사립 유치원에서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또 이제 애들 문제, 저출산, 그러니까 돌봄. 안 그래도 지금 출산율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양육이 어렵다, 육아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치원이 이렇게 깽판 놔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사립 유치원이 다 뭐냐면 목 좋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공립 유치원 세우려고 하면 막 가가 좀 항의하고 그래요. 행정권 위협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요게 이제 뜻하지 않은 일종의 기회가 된 건데, 이번에 지금 공립 유치원 지금 막 늘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늘리겠다. 이번이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가 됐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이제 공립 유치원 늘어나고 좀 더 질 좋은 좀 싸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치원에 애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땡큐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봤었습니다. 조은쌤 저기 아이는 아직 그 유치원 갈 나이는 아니죠? 어린이집 갑니까? 그렇죠. 어린이집 요번에 어린이집 됐습니다. 직장인 어린이집. 예. 잘 됐네. 좀 더 있어야지 유치원 가지 않나 싶은데 이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이제 1학년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는데. 돌봄 해야죠, 돌봄. 우리 또 학교 다녀야 되니까. 네. 그것도 셋이 학교 뭐 하는데 보낼 겁니까, 그러면? 어렵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7번째 뉴스가 이제 합계 출산율 1명 미만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쵸.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97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4, 5. 합계 출산율 요게 이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나오는 이제 아이 숫자인데 보통 요게 2.1명 정도는 돼야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0.97명이니까 한 명도 뭐 안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쨌든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지금 총 출생 숫자가 25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2,100명 정확히. 심각하네. 남은 세 달,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요 세 달 동안에 이제 5만 명이 안 넘으면 한 해 3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심각하네요. 작년에가 35만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몇 명대 아래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책으로서 이제 세시 학교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교육부는 이제 세시 학교는 하지 않고 돌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육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심각하네요. 진짜. 제가 그 휴직을 내년에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직원 내고 다시 바로 휴직원을 냈는데 내년에 학교에도 한 두세 학급 정도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40학급이었는데 이제 뭐 36학급도 위태로워지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고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계속 한 두세 학급 정도는 우습게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어쨌든 이제 이번 기회가 저는 그 초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좀 이제 어쨌든 높여야 된다. 이게 뭐 그 세시 학교도 나는 그런 상관없이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좀 약간 과밀 학급 같은 경우는 좀 낮추고 해서 학급수 좀 늘리는 어떤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급당 한 20명 정도? 뭐 저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요. 네. 자, 우리 다음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0대 뉴스 8번째. 8번째는요.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대구 휴게소 사건. 맞다. 거기다가 다른 말에 지금 뭘 붙여야 될까 좀 고민이 돼요. 대구 휴게소 아동 방치 그건 아니고 아동 이제 애매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상징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동보호법, 아동 정서 학대 등등등 이런 거를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흔들리는 교권 좀 이런 문제의 상징적인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주도에 교권을 또 위협하는 그런 사건 신문이나 방송에 또 엄청나게 떠들었잖아.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일단 저 좀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아시겠지만 그 담양에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건 등등. 정말 이제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 6단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제일 밑에가 이제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거라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 위에가 이제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 안전의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하고 그 소속감 갖고 애정 이런 건데 지금은 교사들이 이 안전의 욕구가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는 9번째, 뉴스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회복적 생활교육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이잖아요. 학교폭력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반복되는 학교폭력, 그리고 집단폭력, 여전히 이제 심각한, 이런 것들이, 저희 부산에도 있었고, 또 인천에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사들에게 제일 큰 문제로 또 인식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학국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교육에 있어서 큰 뉴스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나쁜 쌤 계시는 그 부산 애기들하고 그다음 우리 좋은 쌤 계시는 우리 인천 애기들 잘 벌하던데요. 잘 벌해요, 애들. 근데 이게 참 웃을 일만은 아니야.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인천에서는 아이가 생명을 잃었으니까. 생명 잃고 가해자는 그 잃은 애 잠바 입고 나오고 이렇게 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네. 10대 사건은 왜 이렇게 좀 우울한 사건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또 마지막인데 이것도 좀 우울한 건데 10대 뉴스 마지막 10번째 스쿨 미투 사건입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사가 학생한테 하는 언어 폭력, 언어적인 그런 거나 신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었죠. 인천에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아내 얘기도 들어보면 교사로부터 그런 발언들을 들었던 경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이 터져 나와서 잘 그 교사들의 인식 가운데 이게 좀 변화될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 3가지 대구 휴게소 사건, 그리고 학교 폭력, 스쿨미투. 이 사건에 대해서 김영희 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희 잘 꼽았습니까? 어떻게 10대 사건? 네. 그러니까 요 3가지 사건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학교를 좀 우울하게 만들고 굉장히 우울합니다, 지금. 네. 교사들로 하여금 학교에 좀 정 떨어지게 만드는 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구 휴게소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교사가 이제 약간 실수한 부분도 좀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직을 잃을 거냐, 그게. 예, 그게 이제 예를 들면 5만 원 그 벌금만 받으면 취업 제한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교직에 있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아동복지법 내용이 사실 이것 때문에 교사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죠. 교사들이 약간 좀 공포에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교사가 실수하긴 했지만 그런 실수들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가 분명히 이렇게 그냥 놓고 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 이제 또 애들 인솔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은 놓고 이제 급하게 또 가야 되는 마음이 급한 그런 상황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네. 물론 이제 혼자 남은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니까 뭐 마냥 그 교사만 변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나도 이제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아동복지법이 너무 이게 심하다. 이제 이랬는데 결국 이게 위헌 판결이 났어요. 네. 그 모든 거에 일률적으로 이게 취업 제한을 두는 것이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최근에 11월인가요?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예. 교총에서 자기들이 막아냈다고 문자 막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나쁜 쌤이 교총 회원이신가요? 아니, 내 옆자리에 있는 쌤이 교총 회원이시거든요. 저기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네. 실제 이거에 대해서 교총이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냈었었고요. 뭐 교총뿐만 아니라 뭐 우리 실천교육 교사 모임도 그랬고, 이 목소리 많이 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무조건 10년 취업 제한은 아니다. 그거를 이제 분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법원이 그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취업 제한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벌금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심하면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걸 두 개를 분리시켰던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취업 제한을 할 때는 그럼 어떤 거는 뭐 5년하고 어떤 건 10년 이럴 거냐 했을 때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 되면 5년의 취업 제한. 그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은 3년 취업 제한. 그다음에 벌금형 선고받은 사람은 1년 취업 제한.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이제 법 조항을 좀 만든 이제 그런 개정이 좀 됐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 어쨌든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근데 그거에 연달아서 이제 좀 그 교사들이 교육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상급자에 의해서 좀 교사들이 좀 시달리는 상황들도 좀 이제 그게 사실 뭐 이제 담양 사건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우울증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계속 좀 이렇게 압력들을 많이 좀 받았던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애들 혼내면서 집에 보내버렸는데 그걸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당해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그 인천의 그 활 교장 그렇죠. 선생님 세워놓고 활을 쐈던 일도 있었고. 이런 말 정말. 그다음에 사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악성 민원 때문에 맞습니다. 교사가 병가 내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 교사가 왔는데 그 기간제 교사도 못 버티고 이제 가버린 일이 이게 제주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성 민원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꼭 대구 휴게소 사건이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흔들리는 교권의 문제 이제 요거는 좀 짚어가야 될 문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병가를 내셨는데 2주간 병가를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뭐 복열 수업을 동학년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강사고였겠네. 강사를 근데 못 구하죠. 강사를 안 오죠. 어떻게 2주밖에 안 되니까. 2주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 교실에 누가 가겠습니까? 또 어떤 고소고발 당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장학관님이 그러니까 초유의 사건이 장학관님이 오셔서 2주간 진짜.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아니 근데 뭐 우리가 학폭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없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학폭법은 지금 정책 숙려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정책 숙려제 거부하면서 이제 대다수 이제 교사 단체가 거기 참여하지 않았고, 이제 주로 이제 교총 쪽에서 여기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런 건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산에서 있었던 뭐 또 인천에서 있었던 이런 이제 폭력,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죠, 범죄. 그렇죠. 범죄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고,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소년법도 이제 이것도 뭐 없애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청원도 막 올라오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요것과는 별도로 학교 안에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이 폭력으로 이제 다뤄지면서 이것이 이제 또 악성 민원으로 연결되는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은 또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학폭법을 개정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또 뉴스에 또 집단 폭력이 또 이렇게 크게 한번 터져요. 심각한 폭력에.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런 그 학폭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그거 갖고 되냐, 엄벌해야 된다. 이게 강하니까 또 학폭법 개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엔 되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저는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정책 숙려제 되고 나면 이제 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뭐 학교장 종결을 좀 더 늘린다. 뭐 이제 이게 되는데 이제 변화는 있겠는데 다만 이게 어떤 이제 민원을 또 줄이고 또 뭐 재심 청구하고 이런 걸 줄일 건가? 그거는 진짜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장 종결을 못해서 지금 이게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법으로서 막 다루고 엄벌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부모의 욕구도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렇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학폭으로 세게 걸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초등은 엄마들 감정 싸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엄마들 감정 싸움이에요. 싸우고 바로 악수하고 잘 지내는데 부모들끼리 막 그냥 맞아. 아이고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또는 3학년까지는 저는 이 학폭법 적용을 저는 그 예외 조항으로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아니 3학년짜리가 싸워가지고 학급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3학년짜리가 싸워서 어떻게 학급 교체를 합니까? 그러니까. 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스쿨 미투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과거를 좀 돌아보면 남성들 사이에 또 남교사들이 음담 패설하는 걸 굉장히 너무 자연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다 뭐 군대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음담 패설 해주는 거 일찍 농담 애들한테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듯이 이제 하는 그런 문화들도 굉장히 팽배했었고 그런 게 이제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고 수치스러웠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체적인 어떤 그런 접촉이라던가 어떤 성추행 또 성폭력까지도 이제 있었던 거였던 것 같고 이걸 없었던 일로 저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이건 단순히 무슨 뭐 인식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종의 범죄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가 바뀌면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하나의 변화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우리 교사들이 굳이 여기서 막 변명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잘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성인식이라던가 이거 분명히 변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런 그런 뭐 성희롱적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농담 따먹게 하듯이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가끔 일어나는 예를 들면 저희 사실 초등에서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농담을 한다는 겁니까? 근데 저희 어릴 때 이런 일 많았잖아요. 선생님이 그 여학생들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있었던 일도 많았어요. 많았고 뭐 어깨 주물러라 하면서 애들한테 뭐 신체 접촉을 했던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칭찬한다고 한답시고 너 몸매 좋다라던가. 네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게 이제 과거에는 칭찬처럼 너 이쁘다 이제 뭐 이런 말이었는데 뭐 이제 이쁘다라는 말 또는 뭐 이제 몸에 좋다라는 말이 일종의 이제 외모를 비하하거나 또 외모를 차별한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일종의 또 여성을 일종의 어떤 이제 그런
성적 대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일도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제 경험은 잘 떠오르지 않는데 한의선생 김지영 그 책 속에 나오는 그 스토리 있잖아요. 왜 그 선생님이 교복에 이름표 여학생 이름표 검사할 때 그 지휘본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그 스토리를 제가 지금 얼핏 떠오르네요. 이제 뭐 그런 일이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뭐 과거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아직 좀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의 인식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저희가 다 진행자들이 다 남교사들이라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가해자죠. 남교사들이. 근데 이제 요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어떤 여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선생님이 여학생에게 너 참 예쁘다. 몸매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성희롱으로 해서 이제 스쿨미투가 나온 거죠.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도저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남교사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됐는데 여교사가 그런 말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는 그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그거는 누구에게나 불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렵네요. 이제 쉽지 않네요. 다음번에 저희가 여교사 한 분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 마음대로 10대 뉴스를 뽑아봤는데요. 결국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네요. 저희가 교육계. 그래. 즐거운 뉴스가 없다. 즐거운 뉴스가. 원래 교육계 10대 뉴스 중에 즐거운 뉴스가 그닥. 하나 있었어요. 100대 교육과정 폐지. 그러네요. 맞네. 하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저희하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우리, 올 한 해 교육 정책, 총정리 해봤는데요. 우리 소감 한마디씩 하고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은쌤. 좀,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우울해지는 사건들이 더 많아가지고, 말하면서도, 웃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들으신 분도 되게 좀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런 사건들이 터지면, 골물대가 다 터지고 나면, 또 새로운 2019년도는 또 새로운 대안들이 나와서, 그걸 누군가는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방면에서. 역시 좋은 쌤이야. 영식쌤 같은 분들은 지금 뭐 불철주야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많아서 2019년도에는 또 이거보다 더 하진 않을 거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설마 이거보다 더 바닥을 치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을 또 조심스럽게 더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쌤. 아니, 사실은 저는 이 10대 뉴스 말고 플러스 알파 뉴스를 만약에 한다면 하나 좀 하고 싶은 뉴스는 있어요. 뭔가요? 우리 특성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예감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 취업 대란, 고졸 전성 시대가 지금 무너지는 듯한 느낌. 거기다가 이제 입시가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미달이 떴어요. 미달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특성화고가 미달이 났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손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차피 대인 문제를 해결하는 초유의 한 방법은 우리 특성화고 살리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도 11대 뉴스로 한번 저는 제시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심각하네요, 이게. 아니 또 맞습니다. 그 특성하고 관련해서 저희 지역, 저희 제주도에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진짜 뉴스에 들어가야겠네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뉴스를 더 꼽자면은 교육부 장관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유은혜 장관이 됐는데 저희 쌤 입장에서는 장관 교체쯤은 10대 뉴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사실 큰 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11대 뉴스로 12대 뉴스로 잡는다면 12대 뉴스로 잡는다면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 영식쌤 한 해 동안 굉장히 저희랑 쭉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그런 뉴스들, 많은 정책들, 교육감 선거 특집부터 대입 공론화 긴급 편성부까지 정말 많은 것들 함께 했던 것 같은데요. 한 해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총정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일단 좀 이렇게 10대 뉴스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날 또는 그 해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일을 미루면 그게 맞죠. 또 그날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입 문제도 그렇고 사립 유치원 문제도 그렇고 다 이미 진작에 해결됐었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 나오면서 거기에 맞는 수능이 나왔어야죠. 절대평가로 가는 그렇죠.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입시가 필요하냐 이게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결정됐어야 되는데 미뤄버린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이걸 미뤘어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떠맡아가지고 이제 하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지율에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런 문제들. 사립유치원도 문제 이거 다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손에 똥물 튀기기 싫어가지고 다 미뤄왔던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온 건데 저는 이번에 사립유치원 문제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은 당사자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막 움직였잖아요. 막 그 사립유치원 막 캐고 막 해가지고 막 발표하고 결국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싶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어디 가서 이렇게 정책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 또 다른 분하고 이런 것들 좀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되게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2018 교육계 10대 뉴스 어느 방송사에서도 다루지 않는 교육계 10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면서 올 한 해 참 그 많은 일들이 교육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10대 뉴스가 참 밝지만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문재인 정권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이 2019년에는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또 저희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길잡이 역할,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언론의 역할 저희 쌤이 하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 청취자님께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긴 방송, 정책 방송은 항상 길어. 긴 방송 청취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년에 더 알찬 정책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